먼저 합의금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합의금 정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를 요구하면 되는지 그 어디에도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합의금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절한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해드리면요. 첫 번째, 형사합의금을 정하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 피해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얼마냐, 범죄 피해가 아니었으면 얻었을 이익이 얼마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얼마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합의금을 정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추가로 고려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오랜 시간 뒤에 받게 될 돈을 지금 당장 받게 되는 그 이익, 그리고 내 합의로 인해서 상대방, 가해자가 받게 될 선처의 크기, 이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먼저 합의금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합의금 정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를 요구하면 되는지 그 어디에도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법에 전치 몇 주면 합의금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합의금의 시세라는 것도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내가 얼마를 요구하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적게 받아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요구하면 욕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선 합의금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준은요, 내가 범죄 피해로 인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장례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렌트비 등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향후 치료비인데요, 합의 이후에도 내가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중환상해의 결과다라고 한다면요, 치료가 완료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미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죄 피해가 아니었으면 얻을 수 이익,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주 동안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줄어든 소득이 얼마냐, 이거를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위자료, 흔히 말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위자료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보통 살인사건 혹은 사망사건에 있어서 위자료가 약 1억 정도로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액을 다 정하신 다음에 이 세 가지 금액을 더하면 형사합의 기준 금액이라는 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합의 기준 금액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최종 형사합의금이 정해집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오랜 시간 뒤에 받게 될 돈을 지금 당장 받게 되는 이익, 이건 합의금의 액수를 줄이는 요소가 되겠죠.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받는 것과 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상대방한테 소송 제기해서 1, 2년에 걸쳐서 민사소송해서 1,000만 원 받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지금 당장 1,000만 원 받는 걸 선택하실 거잖아요.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서 과실비율 따지고 해가지고 오랜 소송기간을 거쳐서 지급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합의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합의금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금액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고려되는 요소인데요, 내 합의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을 선처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합의금의 액수를 올리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합의를 해줘서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은 상대방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내 합의의 가치는 엄청 커지겠죠. 공무원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무조건 직장을 잃잖아요. 합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인데 합의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해서 벌금을 받으려고 하겠죠. 만약에 성범죄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100만 원만 받아도 직장에서 잘리지 않습니까?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 2, 300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하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거나 혹은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즉, 내가 합의를 해줬을 때 형의 종류가 바뀌고, 형의 종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한다면 내 합의의 가치는 그만큼 커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도 그만큼 커지는 거겠죠. 반면에 폭행, 모욕,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액수가 보통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의금 500만 원 요구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 안 하고 말지, 그냥 벌금 내고 말게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합의의 크기가 그렇게나 크진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나온 금액을 더하시면은 형사합의 기준 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기준 금액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고려사항을 정해서 합의금 얼마가 적절한지 계산하고 요구하시고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